예,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 한 발이 떨어진 곳은 강원도 속초에서 불과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육안으로도 북한 미사일을 볼 수 있었다는 뜻이죠. 북한의 도발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건 경우가 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로 평가하는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전문가가 아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직접 모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상당히 긴장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앞서 오늘 도발은 경우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엄중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도발이겠죠. 예. 결국 우리 NLL 이남 쪽으로 미사일을 최초로 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도 의도를 갖고 일련의 도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예. 계획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를 본다면은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명분으로 해서 예.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또 한미 간을 이간하려는 북한의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계산까지 다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곧바로 대통령 주재로 NSC가 열렸죠. 여기에서는 어떤 점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합참의장이 전반적인 상황을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예. 대통령께서는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를 해라. 예.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대응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기관리 상황에서 대통령님의 단호한 의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한 발이 이제 우리 NLL 이남으로 떨어졌고 우리가 세 발을 이북으로 이제 대응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도 절대로 밀리지 않고 강하게 응징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율된 방식으로 저희가 자위권을 행사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조율된 방식이라는 것은 그 국방부 또 NSC를 통해서 우리가 합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를 했고 나아가서는 우리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사령관 간에도 소통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좀 불안해한 것도 사실인데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오늘 무더기로 발사를 했고 또 여러 곳에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가 충분한가 이런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발전 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수백 발의 미사일과 예. 장사정포가 일시간에 공격을 한다면 완벽하게 대응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삼축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예. 그중에 핵심은 미사일 방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장족의 발전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북한이 어떤 식의 도발을 하더라도 반드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어떤 도발을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로서는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도발이라는 것은 해상 또는 지상에서의 차원이 다른 도발을 저희가 대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 구체적인 도발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도 이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진 않겠고 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저녁에도 합참의장과 각각 사령관들이 소통을 했고 저도 각군 참모총장과 소통을 하면서 북한의 도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난 6차 핵실험 전에 상황을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올 초부터 이제 북한이 계속 점차적으로 도발의 강도, 빈도를 높이고 있는 게 결국 7차 핵실험이 종착역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부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분석에 공감합니다. 결국 북한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 그러한 목표 속에서 일련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그 최종 종착지에는 7차 핵실험, 이 7차 핵실험도 아마 과거와 다른 형태의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과거보다 폭발력이 훨씬 큰 수소폭탄이라든가 또는 예. 지금 북한이 시험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 핵실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핵실험의 시기보다도 어떤 핵실험이 될 것인가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독자적인 억제력 구축과 한미 확장 억제를 통한 연합방위 태세 구축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이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의 핵 보유국
핵 보유국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본 기조가 북한 비핵화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그것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라도 저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축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은 사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그러한 외교 정책이 동시에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하고 핵무력을 사실상 완성한 것으로 평가가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완화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북한과 협상의 여지는 좀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협상의 여지를 좁혀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핵보유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국을 위협하거나 주변국을 위협하면 결국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들의 핵보유를 묵인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계산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계산은 통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하게 만들며 북한을 압박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신범철 차관께서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 그러나 뭐 도발은 없어야 되겠죠. 예, 한번 좀 지켜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